이렇게 자료 수집을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볼 차례인데요. 일반적인 리포트 작성 순서와 분량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건 제목 짓기입니다. 제목이 리포트의 첫인상을 결정해주는 만큼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관계,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연구된 자료들의 제목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명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성의도 없어 보일 뿐더러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하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간단한 과제물 하나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시에서는 서울로 7017의 사례 분석과 국내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국내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 목적을 제목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트에 뼈대를 할 수 있는 목차와 개요를 만들어야겠죠. 보통 리포트의 분량이 3장 이상이면 목차를 필요로 합니다. 본론의 구성, 논지 전개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고 본론의 목차 수는 3개 내외로 하되 분량이 많다면 세부 목차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목차의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서론 이후 본론에서 서울로 7017의 사업 추진 이유, 서울로를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으로 삼을 이유인 성공 요인과 다음 도시재생 사업에서 염두에 둘 수 있는 문제, 한계점을 통해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을 사례로 든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주셔야 읽는 사람이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의 경우 작성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서론은 본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문을 읽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다루어질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해야 한다. 때문에 작성이 어려운 파트입니다. 때문에 본문, 결론을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서론을 만드는 것이 쉽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 연구 동향,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을 적어주시고 리포트 안에서 사용되는 특수 용어가 있을 경우 용어의 개념 정의도 서론에서 같이 해주셔야 하며 마지막에 본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서론 작성의 기본입니다. 예시에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의 필요성, 앞으로의 연구 동향 등의 내용을 서론에 작성해 준다면 본론을 더욱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다음은 본론인데요. 연구에 대한 정보와 논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해석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셔야 하며 본론 내용의 끝에는 해석이나 분석 결과 같은 자신만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용물을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은 각주와 인용 정보를 적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인증된 자료들에 대한 인용이 자주 발생하며 각주를 통해 인용 정보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고 난 뒤 결론에 본론의 요약과 총평을 적는데요. 연구 결과 요약, 시사점 및 의의,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여 마무리를 해주시고 본론에 나오지 않는 주제나 용어가 뜬금없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간혹 리포트 끝부분에 감사의 말이나 소감 등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시사점,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쓰실 때 주의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다른 글쓰기와 달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보다는 사람들이 50명 있었다. 작년 매출은 양호했다가 아닌 작년 매출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 읽더라도 오해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내용만큼이나 편집도 중요한데요. 이왕 잘 쓴 글이라면 보다 읽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글자 크기, 모양으로 제목과 본문을 구분하고 보다 큰 개념부터 번호를 붙여주고 들여쓰기를 해주신다면 보는 것만으로 계층 구분이 명확히 되어 보다 전달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글씨체는 제목은 고딕 스타일, 본문은 명조체 스타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도표와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표는 한눈에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며 복잡한 관계성도 명확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이 끝난 직후 이어서 붙여주는 것이 가장 전달 효과가 좋습니다. 이미지는 잘만 사용한다면 문자로 표현되기 힘든 뉘앙스까지 전달이 가능하지만 주관적 해석으로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 참고문헌 작성을 통해 출처를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만 있다가 학습윤리 교육과정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PPT의 내용은 DBP와 함께하는 A4 리포트 완전 정복의 내용을 담당자 수락하에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